안녕하세요. 오늘 금융시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흥미로운 퍼즐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전통 주식시장과 디지털 자산시장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퍼즐의 첫 조각은 바로 2025년 말 두 시장이 보여준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한쪽은 축제를 벌이고 다른 한쪽은 꽁꽁 얼러붙었는데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성과가 대체 얼마나 달랐는지 먼저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핵심이죠. 보시는 것처럼 S&P 500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고꾸라지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한지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1월 딱 한 달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빠져나간 돈이 무려 35억 달러예요. ETF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까지 꾸준하게 돈이 빠져나간 건 처음 있는 일인데 이건 투자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차갑게 식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매도세가 얼마나 거센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저기 보이는 73,797달러 선이에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걸 지지선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가격이 더는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마지막 방어선 같은 거거든요. 만약 이 선마저 무너지면 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라 지금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숨죽이고 이 선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루하루 가격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이더리움은 좀 다른 판을 짜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이야기는 지금 당장의 가격 변동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아주 야심찬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더리움 차트만 딱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랑 상황이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9월 고점 이후로 계속 하락해서 11월까지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 비트코인보다는 좀 낮다고는 하지만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이것도 결코 만만치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더리움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을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기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고속도로나 인터넷망 같은 아주 근본적인 공공 인프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가치를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 포착. 이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처럼 이더리움 자체가 직접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두 번째는 가치 흐름. 이건 이더리움 위에서 벌어지는 디파이나 결제 같은 모든 경제 활동의 총합이고요. 마지막으로 신뢰 잉여는 국경 없는 중립적인 결제망으로서 전 세계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얼마나 믿고 사용하느냐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이더리움의 성공에 걸려있는 장기적인 판돈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2035년쯤 되면 그 가치가 무려 10조에서 20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힌트는요, 우리가 맨날 보는 가격 등락 뒤에 숨어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있습니다. 바로 전통 금융회사들이 이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변화의 중심에 토큰화된 은행 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행 앱에서 보는 그냥 디지털 숫자 있잖아요. 그걸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내내 생생 돌아다니게 만든 일종의 슈퍼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과는 다르게 이건 전부 은행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작동 방식도 아주 간단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4단계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그 돈만큼의 토큰을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줘요. 그럼 그 토큰은 주말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나 주고받을 수 있고 필요할 땐 언제든지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은행 예금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동산, 미술품, 심지어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 같은 모든 실물 자산들이 지금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실물 자산 토큰화, 줄여서 RWA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장이 지난 3년 동안 무려 300% 넘게 성장했어요. 정말 폭발적이죠.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이 모든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그림, 바로 거시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모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금리 정책이죠. 지금 보시는 이 점도표, 이게 뭐냐면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익명으로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시장은 제발 금리 좀 빨리 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연준은 어림없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연준이 저렇게 찬물을 끼얹는데도 주식시장은 그냥 그래서 뭐 하는 것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S&P 500 지수 차트를 보면 2025년 내내 정말 끈질기게 우상향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죠. 전통 주식시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상승세는 특히 정보기술 같은 힘센 섹터들이 이끌고 있고요. 이걸 두고 전문가들이 미국 예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는 다 힘들어하는데 유독 미국 경제랑 기업들만은 혼자서 쌩쌩하게 잘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이걸 다 종합해서 보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주식은 훨훨 나는데 암호화폐는 뚝뚝 떨어지고, 근데 또 그 뒤에서는 거대 금융사들이 이 기술을 쓰고 있고, 대체 이게 뭘까요? 그냥 또 한 번의 크립토 윈터, 그 혹독한 겨울이 다시 온 걸까요? 아니면 뭔가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현상을 종합한 원본 자료의 핵심적인 분석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그냥 추운 겨울, 침체기가 아니라 산업의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전환기라는 거죠. 이 전환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처럼 그냥 묻지마 투자 열풍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가득했던 시장에서 이제는 진짜 실생활에 쓰이고 또 정부의 규제를 받는 그런 쓸모있는 기술 기반의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통금융의 거대한 자본과 신뢰가 블록체인이라는 이 신기술과 만났을 때 그 미래금융 시스템에서 진짜 가치는 어디서 만들어지고 또 그 가치는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